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딱! 와!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강민영 대표님, 정철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학생분들 모셨습니다. 네네.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 그리고 남다른 지성으로 하은 학생을 위협하는 어허. 한재현 학생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다담 동아리에서 나온 한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재현 씨는 전공이 뭐였죠? 저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지만은 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진짜요? 네네, 이렇게 믿지 못한다니까요.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제가 법무치 음악 전공이 아니고. 저는 진짜 법학과예요, 정말로.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믿으시거든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법을 배워서 오래 못 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재현 씨는 음악 네. 하시잖아요. 그쵸.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문학. 인문학을 전공해서 좀 역사나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교양 같은 걸 좀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중국어. 예. 중국 시장을 네, 주세요. 중국 시장을 좀 이게 진출하고 싶은 생각. 예,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네. 미술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제 하은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전공 하고 싶은 게 좀 있나요? 지금 부전공으로 언론정보학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만약 다시 한다면 주전공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술사가 뭐예요? 미술의 역사... 미대인 거예요? 인문대학입니다. 역시 남다릅니다. 예. 오늘은 재현 학생은 혹시 전공이 네,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하고 있지 네네.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네. 컴퓨터공학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엔 사실 하나만으로 승부 보기가 어려워서 그쵸. 많은 학생들이 하은 학생처럼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나요? 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현재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 비율이 55.1%라고 합니다. 55.1. 이게 복수 전공을 하는 이유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역시 1위는 취업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흔히? 네. 그 부전공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전공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졸업을 했을 경우에 학사학위 증서가 두 개가 따로따로 각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굉장히 유리한 게 이제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네. 지원 자격에 경영학만 지원 가능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컴퓨터 공학만 지원이 가능하다. 네네. 그럴 때 제가 학위가 두 개면은 유리한 걸로 쓸 수 있다라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한 복수 측면에서는 전공이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일단은 뭐 이제 주전공처럼 메인 전공은 아니지만 이 학위 증서에 플러스돼서 이제 부가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전공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복수 전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겠죠.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업과 복수 전공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인구론. 인구론이 뭐예요? 복수 전공 인구론. 인구론, 그러니까 인구 이론이에요, 정말? 네. 인구론 아니면 무슨 약자 아닐까요? 인간들이 구속된 그런 구제해야 되는 네네.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네. 인구론이 뭔가요? 네, 인구론은 취업 시장에서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네네. 인문계 학생의 90%는 논다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과계열 출신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유의어 비슷한 말로는 문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송하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말했네요. 야, 나네. 내가 그런 말 잘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하지 말아요. 예.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예. 네. 전혀 죄송한 일이 아닌데. 그럼요. 또 이와 반대로 대비되는 네. 이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학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전학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전공이 화학과인데 기가 막히네. 전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네. 이제 이야기한대요. 전자전기학과, 화공. 화학공학과 맞습니다. 화공, 맞췄습니다. 화공. 기계공학과. 공학과. 이런 학생들은 이제 LTE 속도로 이제 전화기 속도로 취업이 된다라고 해서 전화기라고 이런. 컴공은 좀 닉네임을 아닌가요? 네. 컴공. 컴공도 잘 되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잘 되는. 아, 그렇군요. 이런 키워드만 봐도 네. 이공계와 인문계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단어들 같은데 그쵸. 실제로 이공계와 인문계의 취업률 차이 좀 얼마나 될까요? 네, 인크루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하반기의 경우에 대기업의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채용자의 34.6% 정도만 합격을 했고요. 자연 이공계 아까 얘기했던 전화기 취업 깡패들 포함해서 이 자연 이공계는 53.6%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합쳤을 때는 아무래도 네. 이 인문사회계열 채용자가 33.2%밖에 안 되고 이 자연 이공계열은 이제 57.2%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20% 차이면은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 인문계와 그리고 이제 자연 이공계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 가도 되는데 네. 20% 차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과생들이 복수 전공을 유난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주전공에 따른 다전공 비율이 인문계열이 무려 42.1%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 사회계열 이런 문과계열 학생들이 참 다전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학이나 의학계열처럼 취업이 좀 보장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아. 저는 인문계 졸업생으로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 그 마음도 참 이뻐요. 자, 취업과 복수 전공 두 번째 키워드. 네. 과연? 경영학과 경영학과. 재은 학생이군요. 네, 이거 뭔지 왠지 알 것 같아요. 왠지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제일 많이 선택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뽑힌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드는데요. 취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과를 꼽아라면 네. 경영학과는 빠질 수가 없죠. 복수전공을 가장 네. 많이 어쩌면 선택하는 네. 학과일 수도 있고 취업 네네. 깡패라고도 여기도 네. 인문 계열에서는 네네. 가장 경상 계열로 해서 선호하는 학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경영학과 친구들이 복수 전공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네. 근데 참고로 저도 경영학을 복수를 했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항상 이게 네. 수강 신청할 때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경영학이. 하도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을 복수를 하니까 네. 이 전공 과목 필수인데도 수강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영학을 나와서 창업을 안 해. 아, 이게 문제예요. 왜. 네, 알겠습니다. 경영을 안 하니까. 네, 두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한 우리 재현 학생. 네. 어떤 뜻인가요? 자기 과인가요? 네, 정말 MC분들이 말씀해 주신 네네. 것과 일치하는 얘기였는데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택하는 가장 많은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위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 전공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계획인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1위가 경영학에 포함된 상경계열이었습니다. 또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33.5%나 되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네. 경영학 전공자만을 선발하거나 또는 우대하는 직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취업 세태 속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경영학과나 상경계열을 복수 전공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민영 대표님, 왜 기업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용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전공을 했더라도 향후에 기업 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업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밸류체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자기 직무에서도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문과가 아닌 이과까지 넘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진짜 사실인가요? 네, 바로 이제 융합형 인재를 꿈꾸는 것인데요. 융합형 인재. 요즘에는 인문 계열 그리고 상경 계열마저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쵸, 그쵸. 문과생들이 이공 계열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해요. 그렇죠. 특히 컴퓨터 공학과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알카고나 프로그래밍 이런 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 저희 학교 컴퓨터 공학과만 해도 이번 학기에 네. 67명이 복수 전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엔 아무래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융합형 인재라니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과 복수 전공. 네, 세 번째 키워드. 과연? 과연 20만 원. 오. 20만 원?
복수 복수 전공이 전공을 20만 원. 하면 학회 20만 한 원. 학기당 뭐 평균 20만 원이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월 뜻일까요? 20만 원. 네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책값. 책값이 20만 원. 책값이 20만 원. 아니면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서 많이 먹게 되니까 식비가 20만 원 더 쓴다. 아니 뭐가 복수 있을까요?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게 네네. 처음 듣는 과목이다 보니까 인강을 듣기도 한다고 그쵸,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아닐까. 공부 비용. 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 반대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2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복수 전공을 하면 2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문과를 택해서 졸업했을 때는 네. 급여 평균이 180만 9천 원인데 네네. 인문계열 다 전공자의 경우에는 201만 4천 원으로 20만 5천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 복수 전공 그렇다면 해야겠네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학생은 한 달에 20만 원 더 받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복수 전공 당연히 하겠죠, 좀. 투자 그쵸, 대비 그쵸?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20만 원보다 잘 더- 사는구나. 네, 더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네, 20만 원 과감히 20 포기하겠습니다. 20만 원 포기하고 편하게 살겠다. 네. 그럼 20만 원 받고 지금 불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이게 되게 업적이잖아. 복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20만 원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연봉 인상이 아, 할 때 그게 그쵸. 계속 누진되기 누진처럼, 때문에 예, 나중에는 더 큰 이게 돈. 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회할 텐데. 빨리 선택하십시오. 네. 아닙니까? 전 요즘 좀 돈이 궁해서 그런 말 안 해서. 네,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복수 전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복수 전공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주 토론 배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대 안 된다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이제 사연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던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업 하나하나 정말 재밌고 즐거웠죠. 재환아, 내일까지야, 알지? 뭐가? 복수 전공 신청. 내가 컴공과 복수 전공 하자고 했잖아. 그거 진짜 하려고? 컴퓨터 저는 겨울컵에서 무슨 컴공과 가서 어떡하려고? 아, 배우면 돼. 학교도 다니고 인강도 들으면서. 아니 컴공과를 나와서 어디 취업을 하게 해? 취업하고 없을까 봐 고민이냐. 이 배워두면 서로 쓸 곳이 넓어지잖아. 야, 너 그러다가 애매하다고 아무 데서는 안 받아줘. 아, 얘가 참 요즘 유행하는 융합형 인재 몰라? 야, 융합형 인재? 너 자바 알아? 너 시어넌 알아? 모르잖아. 벌써 사? 시어너? 너 욕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과에 끈을 놓은 네가 컴공과 가서 잘도 잘하겠다, 정말. 야, 그래. 야타도 국문과 졸업장을 있는 것보단 나아. 야, 국문과 가서 그냥 깊게 그 공부해서 그냥 국립국어원 국어선생님 이런 거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몇 명 뽑는다고. 그래. 그 안에 네가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얘 너 후회할걸. 생각했으면 내일 다시 연락해. 한우물만 파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 저 취업 불안한가요? 네. 한 우물만 파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여러 곳의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지 네. 고민이신 분들 오늘 토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그리고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 요구 속에서 청년 실업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이제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취업 시장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통합형 인재임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알맞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은 2배로 들지만 우리 복수 전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복수 전공이 가산점 또는 혜택을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라 바로 직무입니다.
복수 전공이 곧 바로 직무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요. 또 요즘엔 동아리나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직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복수 전공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발언을 들어보니까 오늘 토론도 굉장히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끝까지 복수 전공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재현 학생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 공부만 할 줄 아는 학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네. 또 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절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수능하십니까?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까? 제가 예. 안 해봤더니 네네. 아무래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죠. 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군요. 그쵸. 네, 저는 사실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융합형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그쵸. 우리가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게 네네. 그 사람이 그런 이공계 회사를 차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단순히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융합형 인재다, 다양한 걸 할 줄 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조건이나 여러 가지 효과 나은 부분이 많고 이걸 우리가 보면 첫인상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네. 한쪽 부분에 이제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은 없는데 실제로 부수적인 다른 여건이 다 괜찮게 되면 복수 전공자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인사 담당자거든요.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그 끝 말 처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신에 차 있지 않다. 그리고 예리하시네요. 짧은 시간에 그걸 좀 느꼈고요. 그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업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학이 뭐 기업의 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양성소도 아니고 대학이 나름의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인사 담당은 푸념을 하는 게 네. 대학 교육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학문 자체가 실용적이지 않다. 네. 지원하는 직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솔직하게 이공계 학생한테 그 이공계 전공을 따라가기도 벅차서 헉헉거리는 애들한테 네네. 복수 전공을 시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인문상경계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아니라 직무 관련 경험에서 가장 큰 가점을 줍니다. 만약에 복수 전공도 하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인문상경계 학생들이나 이공계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 부분 좀 우려가 되네요. 방금 맞아주세요.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대졸자를 상대로 채용을 할 때 직무 능력 시험을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대졸자를 총 4,500명을 상반기에 선발했는데 무려 10만 명이나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근데 이런 직렬을 보면 대부분 마케팅, 뭐 재무, 예. 그리고 전략 거의 사실 상경 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전공 공부가 익숙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공 과목을 있었을 경우에 삼성의 그 지사앗을 더 잘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각 영역에 따라서는 전공마다 좀 유리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 개인 전공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 영역이 있을 뿐이지 이 특정 전공이라고 해서 그 지사앗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취업 전문가의 말이죠. 네네. 이게 말씀을 오히려 잘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의 80%가 이공계열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가 80%가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열에 대한 복수 전공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모든 계열 간의 복수 전공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과를 못하도록 복수 전공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안 되면
실제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인문계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기업들도 그래서 인문계열학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왔을 때는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그런 가산점을 주고 그 정도로도 또 복수 전공을 허용을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저도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직무 능력을 과연 복수 전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직무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뭐 동아리나 아니면 인턴,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직무라면 복수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냥 경영학과 학생인데 이런 컴퓨터 공학 IT 쪽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도 되고 거기에 아무래도 워낙 이과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 동아리 이름인데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라고 해요. 전국 연합 동아리인데 여기를 가면 비전공자들한테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학습하고 같이 방학된 프로젝트도 한다라고 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취업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 동아리나 뭐 인턴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인턴에 지원할 때부터 사실 요즘에는 어떤 전공인지에 따라서 아예 지원 응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군요. 동아리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상에서 응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복수 전공 학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2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복수 전공이 그래도 단 전공보다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다만 추세 자체가 이제 학문 이 전공에 대한 제한이 사실은 되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문상경계 전공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기업의 경영 지원이나 이제 영업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공 제한을 두는 경우는 경영 전략과 경영 관리, 재무 분야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업무 자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쪽 부분을 특화돼서 제한을 좀 두지만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 전공에 대한 의미는 많이 없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컴공을 전공을 했다. 인문계 학생이. 그럼 이제 SI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좀 채용 규모가 큰 그런 산업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 자격은 되지만 그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기에 과연 그 학생들이 이 주전공으로 그것만 판 학생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전공자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해당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기 그쵸. 때문에 복수 전공자로서는 같이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맞아요. 특히나 또 취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학점인데 학점이 결국 상대평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전공 학생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낮은 학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학점 관리도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복수 전공을 섣불리 신청을 했다가 학점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좀 섣불리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복수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대략적으로 들어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전공만큼의 양을 또 하루에 투자를 해요? 경영학과 하나만 단일 전공을 하게 네네. 되면 60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 각각 39학점씩 이수를 해야 되고. 내 것도 좀 덜 들으면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은 학생처럼 만약에 부전공을 신청을 하게 되면 주전공은 39학점, 네. 이거는 21학점만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력과 시간이 꼭 2배씩 드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네네. 충분히 4년 안에 끝낼 수 있고요. 네. 그렇네요. 양은 2배가 아니지만 네네네. 익숙한 것을 39학점이나 익숙하지 않은 39학점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르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강의를 가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 어떻게? 복수 전공 해야 되겠냐고. 네. 그럼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반대로? 전제 조건은 이런 것 같아요. 이미 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히 결정이 됐다. 아하.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정답이네. 만약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하라고 조언을 드리긴 합니다.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하고 싶은 학문이어서 그 전공을 복수 전공 한다고 하면 저도 말리지 않을 건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는 까닭이 결국 취업이라는 목적 하나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정말 취업을 위해서라면 사실 만약에 내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네. 했을 때도 근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제 복수 전공하는 학생이 25% 넘게가 네. 경영 경제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마치 자기의 차별화된 무기로 삼기에는 이젠 너무 보편화되지 않았나. 차라리 다른 것에 더 강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시점이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을 지원할 때 그 전공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4년 동안 이 공부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와서 새로운 전공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흥미나 또 적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제가 복수 전공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사실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취업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했나 찾아봤는데 뭐 단일 전공 지원자라 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공이 하나 이상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복수 전공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인사 담당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만을 놓고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입학할 때 좀 촉박하게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으니까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잖아요. 네.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회 비용을 좀 상실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면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가? 네. 진실만을 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재현 학생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인문계열 학생, 인문계열과 이공계를 동시에 전공한 지원자가 있다면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다. 네, 뽑겠습니다. 뽑겠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진짜 표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중요한 게 흔들림이 아닙니다. 없으시네요. 오, 멋지다. 예, 물론 이제 인문계열과 이공계를 동시에 이제 전공하면 학점도 되게 좋다고 하면 네. 되게 성실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성실함만 갖고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인문계열이든 다전공이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수 전공을 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하은 학생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한 지원자, 학점이 낮아도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완전 학점이 낮아도 점이 낮아도 복수 전공만 했으면 막 괜찮다. 놀았어요. 막 난리 났어요, 얘가. 오. 결정적으로 여기에 제가 그 질문에 조금 자신 네네. 있는 게 있었어요. 왜요? 복수 전공보다 더 자신 있는 게 어떤 거였을까? 학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점을 제가 중요시 안 여깁니다. 일단 사실 복수 전공이라는 그 자체의 프리미엄도 중요하겠지만 학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동일한 상황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라면 네. 오히려 분명히 복수 전공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더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재원 학생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네.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과는 정해져 있다. 네, 특정 직무는 분명 정해진 과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를 진짜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강민영 대표님께서 오늘 방어율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부분에서 소소하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렇게까지. 자세예요. 네. 일단은 인문상경계는 선호하는 과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특정 직무에 해당 전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퍼펙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퍼펙트 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과연 기회. 마지막 네, 질문.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 더 이상 취업 방패 아니다. 아니다. 다른 학과도 이제 충분히. 정말 교수님은 학교를 별로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그렇죠. 아니시죠? 예, 이건 왠지 퍼펙트. 나도 퍼펙트. 네, 이런 저는 일이군요. 개인적으로 학과보다는 충분히 모든 것들을 그 학생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수 전공에 대한 솔직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송합니다. 인구론,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만큼 대학생, 특히나 인문대생의 실업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바로 복수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전공과 더불어서 보다 기업 직무에 직결되는 공부를 병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시각을 갖고 일 자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연 취업 시장에서 단일 전공을 한 학생에 비해서 돋보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치열한 취업 시장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차별할 수 있는 길은 복수 전공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 팀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전공이 하나여도 지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 은행의 인사 담당자의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산점 혜택은 부족합니다. 또 복수 전공 외에도 관련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수 과정에서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덧붙일 내용 있으신가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학교 때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네. 결국 이 시기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가는 어려운 관문을 또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과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그 학과에 너무 한정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경험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스펙 쌓기로만 생각해서 복수 전공하는 것은 사실 반대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직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관련한 학과를 했을 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복수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결정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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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 거기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2개, 카카오와 NC소프트입니다. 실적까지 좋습니다. 그러게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력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인터넷 은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올해 내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 조금 튀거나 그런 좀 재밌게 쓰는 게 오히려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제 친구 여동생 그 종국 씨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다음 달이잖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일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 저 못 가는데요. 이랬대요. 붙었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절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네, 인사 안 해요? 왜 인사 안 해요? 인사했죠? 인사하세요. 경례! 아, 이게 인사죠. 저희가 맨날 뭐 인사 담당자랑 기업 얘기하기 바빴잖아요. 그쵸. 저희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그분들 그치, 얘기만 그치. 했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얘기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인사 담당자로 뽑혀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좀 대변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적을 알아야 그 인사 담당자가 적이잖아. 애록을 버리고 후퇴 오소리의 방어선을 치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한 다음 저희가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유형이 되지 말기로 해요. 1위 뻔뻔형. 이게 능력보다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지원자. 이게 28.6%를 예를 뻔뻔형을 들어서- 뽑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중퇴 뭐 이런데 임금은 거의 무슨 상무 수준을 요구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죠. 그치. 스티브 잡스 같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근데 아니 이런 친구들이 빌 있나? 게이츠. 있을 수 있죠. 뻔뻔하면. 자, 2위 괘씸형. 묻지마 지원. 기업명 오타든. 그러니까 전혀 그 기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인데 그냥 여기 왜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화였던 것 같은데 그 면접에서 그 읽는데 면접관이 이 친구 회사 이름 잘못 썼네? 이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 아예 빡빡 얼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 그거는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앉은 인사팀 짜발이 그 옆에 앉은 인사팀 쫄병한테 얘기한 거예요. 인사팀 쭉정이? 아니 이 녀석이 이것도 하나 안 골랐어. 그렇지. 이런 자소서를 올려보냈어? 통찰력 있네. 야 이 친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지 바로. 그 잘못 쓴 친구는 죄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인사팀 잘못이지. 그러니까 인사팀 거르려고 쓴 거야. 그 인사팀 쭉정이 혼내려고 쓴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뻔뻔형, 아니 괘씸형. 3위 불성실형, 지각 서류 미지참. 뭐 이런 사람들 뭐 종종 있죠. 있지. 뭐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참. 그래 이거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채용할 때 그 갑질 중에서 그러니까. 면접 대기 시간 엄청 길어지는 거. 정작 자기들은 우리 한두 시간 기다리게 막 하면서. 두세 시간씩 막 길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막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막 면접관이 안 와가지고 그냥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럴 때 늦게 와도 뭐라고 그런다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기 시간에 지각해서 들어오면 저도 한번 그때 LG였는데 저도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온 거야. 근데 그 한 20분 정도 늦어졌는데 실제로 한 5분 정도 늦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보냈어. 아예 못 들어가. 문을 그냥 잠궜어. 그러니까 딱 정각 지나면 문을 잠가 놓더라고. 거기 못 가게. 팡팡 그리고 근데 여기서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때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은 아니야. 그건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계속 두드리면은 안 됩니다. 경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경비한테 끌려가면서 또 이렇게 계속 막 두드리면은 저 친구 데려오세요. 지나가던 회장님이 보고 저 친구 데려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그리고 4위 자만형.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 그리고 과시하는 유형. 이런 거는 그냥 들켰나 보네, 그렇지? 약간 어설펐나 봐. 보통 그 과장 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과장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들킨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5위는 뭡니까? 5위는 바로 준비 소홀형. 틀리거나 소극적 답변하는 등. 여기 철수 씨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 같나요? 저는 1번 있는 것 같고 2번 있는 것 같고 3번 있는 거. 3번은 전 서류는 이런 적은 없고 4번이나 5번 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은 했어요. 사실 전 기본은 하고 그 이상의 걸 못한 어떤 그런 뭐 케이스인 거죠. 기본 정도는 지키고 면접에 임하는 게 사실 그렇죠. 뭐 취업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 뭐 이 정도는 진짜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그거니까. 그리고 항상 아까도 제가 그 방송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항상 그 취업에 임할 때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인사 담당자를 생각하면서 이거 연애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항상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해야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줘야지 너무 자기 위주로 하면 안 돼. 그래 뭐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싶을 때 본인이 그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렇죠. 뭐 그 사람 뭐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일 때 용납할 수 있는 거다 싶으면 뭐 그렇게 해보면 되고. 뭐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또 달려? 자,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예쁜 여자 스님 먹이기, 아름다운 여자 스님의 기기, 귀여운 여자 스님 먹이기. 네, 우리의 취업 인생을 순위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순정남!
네. 이 코너를 하면은 진짜 매번 아니 작가님이 맨날 카톡으로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거 생각하는 거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요. 아. 거의 무슨 이거 전생 체험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일십하잖아. 제가 작가님이 무슨 말 걸었을 때 그런 적은 없는데 그거 올 때마다 그냥 전 아예 확인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그때 이렇게 딱. 근데 그만큼 사실 뭐 저희 옛날 얘기들 혹은 이 취업 에피소드를 꺼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고. 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자꾸 들추는 우리 작가님 화이팅! 박수!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이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지원했던 분야나 직무 베스트 3. 저는 뭐 제가 신문방송 그쪽 전공인데 저는 그쪽 계열로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 그 회계가 문과들이 그 지원하는 것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막 다트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가가지고 막 다트 아니야? 다트.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면접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막 재무제표 막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마디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회계부서 왜 썼어요? 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어. 그런 식으로 자꾸 마케팅만 쓰면 재미없잖아. 취업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아예 조금 업종을 제가 화학 업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지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업 직군이긴 했는데 해외 영업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돼? KP? KOP. KOP.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영업 마케팅 그런 거다 보니까 글로벌 영업 마케팅 팀이었는데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문과 이렇게 마케팅적인 그걸로 좀 어떻게 커버가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래도 막 문과 직무를 뽑았음에도 되게 좀 새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를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맨날 회사 가서 한 게임 고수업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고수업은 그 차부장님이 하셨고 저는 그때 자소서 쓰고. 그래요? 이 화학 계열에 이어서 저는 IT 회사에도 지원을 해봤는데 이것도 또 붙었어요. 무슨 이거 지금 약간 자만형인데? 아니요, 이거는 붙었는데 안 갔습니다. 어디죠? 원더풀 소프트라는 데가 있었어. 이 회사가 되게 특이했던 게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인가? 그거를 되게 잘 그 툴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되게 잘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게 그 공고를 낼 때 신입 초봉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공채를. 그러니까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다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인데 아예 그냥 초봉을 딱 때려버리면서 이렇게 공채 하면서 꽤 유명했어요. 그때 요거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떻게 뭐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또 된 회사 거기가 화학회사였어. 그래서 화학회사로 갔죠. KOP? KOP. 그래서 이것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들어갔으면 아마 좀 꽤나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그때 딱 붙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책을 줬거든요. 이거 입사하기 전까지 이거 좀 공부해 와라. 기본서. 그렇지. 그래서 책을 줬는데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그거 진짜 공부하려면 힘들겠더라고. 그런 거 중고나라 팔면 되는데. 팔았어. 자, 우선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공이 인사팀. 인사팀은 그래도 철수 씨 전공이랑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 지원했던 전공이 바로 이거예요. 인사팀을 먼저 지원했죠. 근데 아무튼 뭐 사실은 이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서류조차 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첫 취업 준비이기도 했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알고 보니까 입사가 먼저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직무보다도 입사를 위해서 영업팀을 써라. 그래서 2위는 영업팀입니다. 두 번째로 쓴 게 영업팀이었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어쨌든 살려고 인사팀보다도 영업팀을 쓴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저기 썼고 뭐 인사팀에서 영업팀에서 붙은 데도 있었고 아무튼 영업직무 쪽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와서
요즘엔 또 바뀐 게 이게 바로 1인데 바로 인사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이 취업학개론이나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많이 소개해주고 이런 경력을 쌓았잖아요. 결국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인사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쓸 때는 약간 좀 그런 위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철수 씨가 이게 작가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이 방송을 누가 본다고? 제가 모르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웠다. 철수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3위. 자, 제 답이 그 작가님의 의도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안 맞겠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아, 그치. 제가 얘기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3위. 은행 다닐 때. 다닐 때 왜 어떤 불화가 있었습니까? 불화라기보다는 집이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랑하시느라고? 아니 자랑도 자랑이야. 나한테 그만두라고. 아니 그렇게 일해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그렇게 집이 원체 부자다 보니까. 아니, 부자가 아니고 아니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야 사는 거냐. 좋은 어머니네. 아니 뭐 옆에 뭐 옆집 뭐 윤호 보면 윤호는 뭐 야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던데 너보다 월급 덜 받아도 그냥 차라리 그런 데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으니까 좋은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말렸는데 뭐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만둔다니까 아버지가 계속 다니면 안 되겠니? 그때서 이제 의중을 말씀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때 약간 좀 집이 좀 시끄러웠죠. 아, 그 정도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 전 대화가 없잖아.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집안이네요. 그럼요. 자, 2위는 바로 그 대학 내일 다닐 때. 이때는 그만두지 말라고. 이때는 새벽 4시에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놀다 보니까 계속 그냥 힘들어도 좀 더 다녀봐라. 그지. 계속 아버지께서도 이제 합심해서 그냥 그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제가 회사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디 다닌다고 했더니 잘 됐다. 잘 됐어. 얼마 받는지도 듣지도 않아. 회사생 힘들지. 그래도 버티고 해야 돼. 경력을 쌓아야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 대화가 없던 저희 집안이 대화가 약간 생기는 시기였죠. 아니 뭐 그러면은 굳이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냥 9시 어차피 수영하러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이 없잖아. 아,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아니 그리고 용돈을 주시는구나.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죠. 백수인데. 그렇지 뭐 백수일 때 편하게 쉬어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지금은 집에 대화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해. 이게 약간 폭풍 전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금. 그치. 아마 조만간 또 이 집에 평지 풍파가 하나 맞는 말이에요. 편집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섭기 때문에 지금을 가장 좀 그런 시기가 났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까 정말? 두근두근. 내가 그만두느냐? 인생을 그만두느냐? 자, 존슨의 답 3위. 첫 회사 그만두고. 첫 회사 그만두고 오랫동안 빈둥댈 때.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뭐 이때 좀 오래 쉬었죠. 거의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아예 그냥 취업 같은 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회사 같은 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고 나온 거였으니까 일부러 좀 오래 쉬었는데 그때 동안 뭐 이렇게 어쨌든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폐인 생활을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 거냐. 뭐 이런 쭉정이 같이. 그때 집에 약간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나가서 살았잖아요. 나가서 살았는데 그게 뭐 저는 그 전세금을 지원 받았죠. 뭐 그게 지원 많이 받은 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생활비나 뭐 그런 건 따로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외하면서 버티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러니까 첫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회사가 그렇게 늦게 끝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집에 오면 한 9시, 10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은 제가 뭐 힘들다는 거 모르는 거지. 저는 막 아침 6시에 나오고 그랬거든. 거의 출근 시간이 되게 빨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7시 반이었나? 6시? 진짜로요? 왜냐면은 신문? 홍보팀이었으니까 신문 나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7시 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힘드니까 관두겠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다녀보지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랑 조금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였던 건데 뭐 철수 씨 같이 이렇게 대화가 좀 없거나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반응이 격하게 나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격하다기보다는 저는 선행동 후 보고야. 항상 저 그만두고 싶어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 그만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부모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진짜 뭐지? 약간 이런 식이라서 사실 그렇게 저도 크진 않았어. 이미 다 결심을 하고 얘기하는 출근할 거니까. 때도 다 붙고 나서 얘기 안 하다가 저 내일부터 출근해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마는 정도? 워낙 좀 그런 수준의 대화가 오가는 거죠. 친자 확인은 하신 거죠? 1위 뭐죠? 자, 1위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그러셨죠. 그럼 직업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그 회사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결혼하는 게 더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철수 씨 그 증인 입회하에 그 혼인 신고를 다 켜버리고. 그렇죠. 제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때 저 취준생 그때였는데. 그 이제 그 혼인 증명서 이거 할 때 또 부모님이 몰랐어? 이것까지 발급 받는지는? 아 진짜로? 이거 좀 후자식이네. 저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하면은 죽이겠다. 뭐 그 정도 반응이었죠. 진짜로? 죽이겠다. 근데 집 빼겠다. 그냥 신고를 이렇게 한 거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겨우 제가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렇게 격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 거였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이셨나 본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취업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복덩이네. 잘 됐죠. 자, 아무튼 근데 취준생들이 과연 지금 취업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취준생들은 얼마나 그 압박을 받고 눈치를 보고 있을지 저희가 진짜 본감합니다. 저희도 눈치 엄청 봤잖아, 그렇죠? 그래, 아니 뭐 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살살 대셔야 돼요. 그렇죠, 맞아. 부모님들한테도 영업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용돈 끊겠다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래, 풀어나가는 안심도 게 시켜주고 뭐 그거 어렵나? 그게 다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자소서에 다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럼요. 네. 동시 합격한 두 회사를 넣고 고민 중이시라고요. 같은 날 면접인데 어딜 가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 고민을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철수! 둔순! 당신의 선택은? 이 취준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 그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2개! 카카오와 NC소프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100위까지 있는 설문 중에서 23위, NC소프트는 24위. 한 단계 차이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23, 24위가 사실 낮은 순위가 아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만 해도 거의 30개 되잖아요. 그거를 다 제치고 23위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새 뭐 거의 대기업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두 기업들이죠.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경우에도.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게임 업계에서는 뭐 넥슨이랑 NC 쌍도 마차니까. 그래서 요즘 이 회사가 거기다가 또 실적까지 좋습니다. 그러게요. 보시면은 자, 플랫폼 기업들의 기존 서비스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O2O 서비스들도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면서 활발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력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이제 하반기 남았는데 전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인터넷 은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마 올해 내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행을 이렇게까지 인가해 준 적이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카카오랑 KT였죠? KT랑 그 GS랑 뭐 같이 하는 그 컨소시엄이 있는데 우리은행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K뱅크라 그러고 카카오랑 뭐 이쪽에 있는 건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이제 그래서 경력직을 처음 채용 공고를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이제 끌어갈 거를 경력직 공채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경쟁률이 150대 1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력직 공채 중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그 경쟁률이고 이것만 봐도 카카오나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의 기업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관심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기 복지 제도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복지의 시작은 뭐다? 바로 연봉입니다. 그지. 연봉 연봉. 카카오와 그 NC소프트의 연봉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 신입직 초봉은 아니 너무 저한테 좀 먼 직종이다 보니까 말이 어렵네요. 프로그래머의 경우 4천만 원, 그 외의 직군은 3,500만 원 수준.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 신입 연봉 3천만 원 수준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NC소프트에 비해서 약간 시작점이 출발점이 좀 느리잖아요. NC소프트는 오랫동안 또 게임 업계를 해서 장사를 해왔고 또 거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파이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조금 많이 나는 구조로 좀 유명하죠. 그쵸. 그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그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NC소프트 거. 그래 그 리니지가 나온 지 거의 한 15년 막 그렇게 가까이 됐을 텐데 아직도 NC소프트의 가장 주력 게임일 거예요. 이게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막 공장처럼 해가지고 이게 막 아이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리니지 그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거를 이을 후속 대작을 못 내고 있다는 게 여기에 딜레마기도 하지만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가 꾸준히 그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NC소프트가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니지가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임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올렸거든요. 자기 이제 돈 모아가지고 새로 이렇게 아이템 사가지고 한 자기 1억 5천 있다. 1억 5천 이렇게 현질이라고 하죠. 이게 되겠냐 하고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답변이 아니요, 이 1억 5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리니지 하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걸 하던 아저씨들을 린저씨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저씨들이 자금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계속 퍼다 부고 아니 근데 그게 옛날 게임인데 안 지겨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그래픽을 되게 옛날 그래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거의 투자 개념으로 게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막 그 팔아가지고. 아이템을 그 게임 회사에 내면 그 게임 회사가 그걸로 아이템을 주는 거구나. 아니지. 그거를 그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지. 이용자들끼리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템 하나가 막 이렇게 1억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특이한 저는 그 있고. 아이템이 비싸다길래 그 얘네 NC가 1억짜리 아이템을 파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블랙마켓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리니지가 재밌는 시장을 또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분들의 어떤 그 복지는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또 알아볼까요? 말 잘하네 이 친구. 그러게. 이거 약간 카카오의 복지 제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카카오 같은 경우 되게 좀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매 3년 근속시마다 파격적인 안식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일지 한 1박 2일 정도는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휴가비도 한 15만 원은 주시겠지. 그럼 많이 주는 건데. 그치. 1박 2일에 15만 원이면 엄청나게 주는 1박에 15만 원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제주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그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다음 있었죠. 때문에. 그 제 친구 여동생, 그 종북씨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다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들어갈 때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저 못 가는데요? 이랬대요. 붙었어.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지원자들의 진짜 역량만을 평가해서 받아들이는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면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말했으면 태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죠. 진짜 그거 보면 얼마나 열린 회사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탐색 항공권 그 한번 이렇게 살만한 동네인가 탐색해보러 갔는데 갈 때 이렇게 항공권 주나 봐. 야, 진짜 세세하네. 탐색만 해보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항공권 지원해 주는 거야. 갔다가 그냥 한남에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반년 뒤에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구매용 대출을 지원해주고. 좋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음에 제주도 옮겼을 때만 해도 몇 년 가겠어 이랬는데 이게 카카오까지 명맥을 이어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좋은 문화로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자, 그럼 NC소프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폰트 되게 크게 써놨는데요? 그다지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 복지카드. 복지카드.
자기 개발, 배낭여행, 체력 단련, 문화생활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주고요. 거의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다 있는 거죠. 그다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뭐 이런 거 뭐 다 있죠. 그다음 사후장학금 제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후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공채 입사자인 그 신입사원들에게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을 회사가 좀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근데 뭐 일단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연봉에서는 초봉에서는 NC 승, 그지. 복지에서는 카카오 압승.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채용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두 회사 모두 크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렇죠. 카카오 철수 씨가 맨날 지원하잖아. 맨날은 아니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탈락 메일이 오던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저희가 이메일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심심하면 이게 새 메일이 이렇게 딱 오는데 다음 카카오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이거 아까 이정재 같죠? 그만하세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마음이 좀 그럴까 봐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아는 척을 해요?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저 혼자 아는 척할 순 없잖아요. 같이 아셔야지. 근데 부끄럽지 않은 게 그 얘기도 좀 나중에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뭐 채용 절차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카카오 게임이 이번에 하게 인턴 채용하는데 카카오 게임이 요새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가 계속 적자다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 하나 있었죠? 그 애니팡인가? 아, 애니팡. 그러니까 게임 이 계열사가 아마 꽤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꽤 밀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게 인턴 채용할 때 보니까 이 프렌즈런이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안 하는데 200만 점 우대하면은 200만 점을 달성하면 200만 점을 달성하면은 우대를 해준다. 그런 게 되게 눈길을 끌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써서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당연한 게 그게 그만큼 그 회사의 그 회사의 제품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력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안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대를 많이 한 해준다는 사람한테 거니까. 우대하는 뭐 이런 가산점 같은 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프렌즈 런만 하고 프렌즈 팝은 안 합니까? 저 이거 진짜 중독자처럼 하잖아. 그걸 자수에 쓰면 되죠. 난 사실 프렌즈팝 고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해야겠죠.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한 번씩 초대 메시지 한번 작가님한테도 한번 보냈고 왜 제 여자친구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만 좀 보내라고. 팀장님한테도 한번 보냈었어요. 보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면 되니까. 근데 카카오 게임이 우대사항 부분이 좀 재밌네요. 신 HSK 6급 이상자. 그러니까 중국어 잘하는 사람 우대하는 거고, 그냥 경영 석사, 공인회계사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는 우대할 만하지. 인턴 지원자들한테 경영학 석사를 우대한다고요? 인턴? 학예 인턴? 동계 인턴도 아니고 학예 인턴? 요즘 석사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석사하면 오버 스펙이라고 그냥 공채에도 못 들어가요. 인턴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MBA가 인턴을 한다고요? MBA 하고 회계사까지 딴 다음에 인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프렌즈런까지 통달을 하고. 카카오 진짜 대단한 기업이네요. 그지. 요즘에 취업이 이렇게 어렵답니다. 자, 그다음 저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것도 그다지 특별한 게 없네. 그렇죠. 붙여넣기 해야겠네.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음. 서류 전형하고 NC 테스트하고 1차 역량 면접, 2차 인성 면접 뭐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건 좀 특별한 게 그 인적성이랑 그 오전에 인적성을 보고 오후에 직무별로 현업에서 그 출제한 문제 그런 테스트를 보는 따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직무별로 뭐 이런 게 나눠져 있네, 그렇죠? 이과는 무슨 코딩 뭐 이런 것도 보네요, 직무 적성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도 특별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들어가는 회사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역시나 NC 소프트의 경우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음. 이렇게 한 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범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 준비할 게 없다는 게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공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지금 인턴만 알아봤다면.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번 자기소개. 그렇죠. 맞아요. 카카오는 자기소개가 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 경력사항이 있고. 아니 이게 한글이면 1300자인데 영문이면 3900자입니다. 영문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그리고 경력사항도 딱 하나가 있고, 네. 포트폴리오 아마 여기서 많이 크게 이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3번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오 이런 건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낼 게 많죠. 많죠. 너무 많아서 그래. 제가 오버스펙인가요? 그래서 떨어지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인턴 지원하셔야겠네. 인턴 지원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런 채용 프로세스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저장해놓고 그 해당 직무에다 제출하기만 누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기 누르고 계시는군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면 좀 그럴까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안 될까요? 그거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응? 맞습니다. 저희는 제출하기 좀 줄이시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아니 좀 그 카카오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계속 똑같은 자소서 들이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절하기. 근데 사실 이거 이력서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소서 같은 경우도 1300자라는 게 좀 특별할 뿐, 사실은 거기에다 쓰는 거는 그냥 자유양식이에요. 그냥 자유양식으로 쓰는 거고. 근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 고군분투 중입니다만 언젠가는 꼭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면접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자소서라도 고쳐서 내든가. 그냥 제출하기만 누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카카오 인사 담당자들은 진짜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학을 뛰겠네.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매번 다시 쓰게 만들든가. 그러네.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NC소프트 한번 해보세요. MC소프트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이렇습니다. 이 자소서가 최종 당락까지 결정, 이게 이 친구들의 모토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했던 경험과 결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빠져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것을 수행했던 경험과 결과. 이거 제가 그때 한번 읽었었죠. 팔아야 했던가 그랬. 이거 제가 기가 막히게 썼던 그거. 그렇죠. 그게 NC소프트였구나. 그지. 그래서 반년 동안 씨름했지만 끝내 넘어서지 못했던 셀로브. 이게 셀로브? 몬스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평이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을 이렇게 풀어 써서 그렇지 뭐 열정적으로 성취한 뭐 경험 뭐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항목이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문항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문항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결국엔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읽어드렸던 제 자소서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게임 회사다 보니까 조금 튀거나 그런 좀 재밌게 쓰는 게 오히려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 그런 컨셉을 생각을 잘 한번 잡아야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 질문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카카오 이 경영기획 컨설팅 인사 총무 직군. 복잡하네. 여기서 분명히 제가 쓴 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쓰셨을 걸. 스텝 직군인데 아주 총문 안 쓰고 인사 쪽으로 미친 듯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인사 쪽에도 그렇게 분야가 많아. 그래요? 채용, 뭐 조직 문화, 뭐 이렇게 나눠져 거기서 있는데. 이렇게 뭐 복지 담당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가? 그게 나눠져 있어갖고 지원할 때가 많더라고. 인사만 써도. 그거 괜찮네. 그럼 어쨌든 지원할 지원할 때는 때는 계속 떨어지는데요. 지원할 땐 그냥 인사 직무, 제가 인사 직무에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처럼 좀 세분화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도 계속 새롭게 떨어지는 거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당신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철수 씨?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네. 탈락. 자, 그리고 구글의 임원이 말하길 회사 복도에 놓인 휴지 줍는 사람이 구글의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낀 점을 1분 정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세요. 1분? 네. 1분 괜찮습니까? 시작됐습니다. 1분 동안 설명하라고요? 카운트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밌네요. 이런 질문 재밌네요. 그 질문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괜찮네. 지금 잠시했는데요. 탈락. 면접이라도 좀 보자죠. 진짜. 자, 근데 IT 직군에는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물어보네요. 자바의 CG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정렬 알고리즘 중 가장 빠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각선. 그래요? 그렇죠. 대각선. 자, 근데 이 사실 카카오는 예상보다는 이 면접 질문이 특이하진 않은데 이 NC소프트는 다릅니다. NC소프트는 톡톡 튀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좀 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이 IT 인터넷 직군 지원자들이 이 면접 동안에 받은 질문입니다. 보시면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좀 힘들겠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탈출하실 건가요?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순발력이나 창의력을 좀 보는 거죠.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왜 길이 3개인가요? 여기서 답은 이겁니다. 길 4개입니다. 이렇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3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3개예요. 3개예요? 3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 그럼 탈락이고 아니 어차피 도박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두 가지 기업을 살펴봤는데 그렇죠. 철수 씨 같은 경우는 둘 다 붙었다. 그런 일은 아마 평생 없겠지만 둘 다 붙었다 그러면 어딜 가실 겁니까? 저 카카오로 가야죠. 아 그렇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만 쓸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를 쓰겠습니다. 왜죠? 카카오 프렌즈팝. 아 게임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그거 많이 뭐야? 하잖아. 프렌즈팝 거기 들어가면은 뭐 상품권 같은 거 주겠죠? 루비 루비 주면은 제가 이렇게 캐릭터 하나씩 살 수 있거든요. 아니 존슨 씨 한번 써봐요. 제 경쟁자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죠. 다양한 측면에서 이 기업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여태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왜냐면 이 기업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럼. 처음 듣는 얘기겠죠.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더 유익하고 알찬 얘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방송을 보지 않고 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진정한 DIY 자기소개서로 가시는 그 등대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소서계의 스타 강사 조민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직군에 관한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얘기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어요. 영업하면 마케팅과 빼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마케팅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학생들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앞둔 그 6, 7, 8월 이 세 달이 거의 합격을 좌우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네. 그 마케팅 직군에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은 꼭 주목해 주세요. 네. 저는 이분 사실 자소서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문단 구분입니다. 우선 문단 구분을 굉장히 자주자주 해주셨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보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의 그 메시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구직자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마케팅 직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마케팅 직무를 좀 와닿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보통 추상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뭐 상품을 기획하고 발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마케팅은 한마디로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되게 많이 하는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허니버터칩이었나요? 네. 그런 소위 하나의 제품 아이템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연구 개발과 마케팅적인 노력들이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까지 가려면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위 아이덴티티, 정체성 확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대표적으로 그 CVS 업종이라 그래서 편의점 업계 편의점. 지금 굉장히 경쟁이 활발한데 도시락을 지금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많이 팔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락이라는 아이템을 갖다가 만약에 조금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케팅 담당자는 그 아이템을 접어야 되겠습니까? 안 접어야 되겠습니까? 접지 말아야 돼요. 접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죠. 반면에 영업사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업사원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네. 점주들이 일단은 주문을 못 넣게 해요. 지난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도시락이 판매가 안 됐고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왜 본사에서 계속 영업을 지금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예 발주를 못 하게 하죠. 반면에 이제 마케터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자.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게 좀 판매가 돼야 또 새끼 상품으로 다른 또 파생 상품들이
나오니까 네.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들은 좀 유연하고 이런 태도보다도 네.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성향 자체가. 멀리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성향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갖춰지는 게 아니라 인턴이나 공모전, 소위 그런 분야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상반될 수도 있어요. 영업이랑 네. 마케팅이. 영업은 철저하게 사람을 만나서 당장 시급하게 실적을 좀 달성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자소서에 제가 그 강조했던 뭐 손윗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매장 방문 이런 게 중요했던 반면에 네. 마케팅은 뭐 매장 방문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오히려 매장 갔다가 제품이 안 팔리면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방송으로 따지면 시청률 같은 거죠. 그쵸. 일일비하면 안 되죠, 시청률에 대해서. 시청률이 지금 네네. 떨어진다고 해서 네. 이 맞아요. 방송을 과연 접을 것이냐. 그거는 그쵸.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갖다 조금씩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그 회사 아이템과 제품들의 아이덴티티가 소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네네. 꾸준하게 노력했던 경험들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공모전에 실패를 했다. 입상조차 내가 못했다. 네. 너무 억울하더라. 네. 그래서 휴학하고 노력했다. 그것만 매진해서 네. 또 못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4학년 2학기 때 했다. 네. 소위 이런 집념을 좀 보여주신다면 물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마케팅 정도 되는 직무에 진입하시려면 그 정도의 어떤 노력과 소위 브랜드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대학생들 중에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네. 그 마케팅 직군에 B2B가 있고 B2C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회사에서 했던 게 B2B였어요. 네. 네, 철강 회사에서 제가 했던 게 이제 B2B 영업을 했는데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전공이 네. 전공이 같더라고요, 저하고. 어박. 네, 저도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몰라요. 철강에 모르죠.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B2B 마케팅은 영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돼요. 그렇군요. 반면에 B2C 쪽은 소비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소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네. 그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험을 갖다가 그 분야에서 했던 사람들을 아무래도 우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전이라든지 인턴 또는 수상 경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또 직무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의 인원 수가 회사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죠.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지만 영업 직무를 일단 좀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에 마케팅을 노리는 게 일단 좀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면 마케팅 직군의 그 지원에 합격한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화면에 자기소개서의 제목이 나왔네요. 네. 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 천자로 쓰세요.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좀 추상적인 항목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항목 외에도 두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이렇게 500자를 쓰라는 항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할지 이제 계획을 써라.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구직자분들에게 좀 그 안타까운 게 글자 수를 갖다가 1000자를 갖다가 줘도 너무 길다. 그러니까 500자를 줘도 너무 짧다. 또 몇 자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굉장히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LG전자 그 채용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그 블로그 네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채용 블로그에 가면은 입사한 선배들이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면 더 와닿을 수 있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천자여서 좀 내용이 길어서 네. 저희가 좀 주요 그 내용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병역 특례 시절 병역 특례를 하셨나 봐요. 고객 입장을 대변한 데모룸 홈페이지 관리자 누구 이렇게 나오고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저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목표를 지닌 채 고객 중심 마인드를 구체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나름대로 뭐 1, 2, 3, 4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예. 뭐 이러한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철저히 고객 입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고객 중심 마인드를 바탕으로 LG전자 마케터로 거듭나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문단을 나누고요. 예. 마케터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하는 자다. 이렇게 제목을 단 다음에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많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분은. 네. 1번,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기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위터로 묻고 페이스북으로 나누고 블로그로 답하는 최신 버전의 마케터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케터는 제품을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마케팅 역할을 넘어서 세일즈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이런 게 좋네요. 네. 고객 스스로가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풀 전략을 계획하고 자사의 가치와 신뢰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네. 보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 열정에 대해서 쓰라는 질문에 마케터로서 이렇게 가져야 할 능력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딱딱딱 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저는 이분 사실 자소서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차별화가 가능해요. 자기소개서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단 구분입니다. 문단 구분. 다시 말해서 가독성 부분을 좀 우리 구직자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문단 구분이 없이 그냥 일기 형식으로 장황하게 네. 하나의 문단으로 기술을 하시면 네. 와닿질 않습니다. 네. 이 지원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문단 구분을 굉장히 자주자주 해주셨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 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이분이 강조한 내용이 하나의 그 메시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글 처음에도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 마인드를 구체화시킨 경험이 있다고 시작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 제가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내용도 보면은 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이제 고객 그 입장에서 출발을 해서 요 마인드로 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번 해보겠다. 네네. 자소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을 내시느라고 네.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겁니까? 4만 불? 예, 4만 불. 네, 테니스 3만. 네, 상황 다양한 경험을 계약해서. 뭐 CNN 청취하셨던 경험, 뭐 아가. 어디 동아리에서 국제협력단 너무 많이 쓰니까 결국에는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나 이분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어떤 스펙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약간 좀 욕심을 내지 않고 한 가지 직무 키워드, 즉 마케팅에서 필요한 그 고객 중심 마인드를 예. 강조함으로써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인 점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야, 대단하네요. 간결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입사 후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겠다는 점까지 참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이네요.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하여 청자로 서술하세요. 그 사실 이 10년 후 계획 항목이 그 짜증을 내더라고요, 구직자들이. 왜요? 저한테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떤 자소서 항목이 가장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니 지금 내가 신입사원인데 당장 내일도 뭐 할지 모르는 마당에 맞아요. 10년 후를 물어보면 정작 그럼 회사에 다니는 자기 선배들 그 채용 네네. 담당자들은 알 거냐는 얘기죠. 그렇게 화를 낼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 좀 그죠, 네. 캄다운 하고요. 네네네. 네,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네네. 얼마나 이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자기의 미래를 다시 말해서 그 패턴이 있거든요. 구직자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패턴이 뭐냐면 네. 좀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뜨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영상을 건가요? 보고 왜 저 사람이 내 자소서 얘기를 하지? 네. 그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뭐냐면 네. 1년 차 때 배우는 자세로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기르겠다. 네. 선배 사원을 잘 따라가겠다. 네. 3년 차 때는 그 배운 걸 바탕으로 뭐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네. 그리고 10년 차 때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에 파견 나가서 전문가가 될 테야. 네. 뜨끔. 아유, 뜨끔.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이. 네. 예.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10년 후 얘기가 그 좀 잘못된 방향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봤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회사의 상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전략적 지역,
서비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 네. 와닿죠. 아.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 이 어떤 합격 자소서에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것도 네네. 역시 좀 길어서요. 네. 주요 내용을 저희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으셨어요. 1단계, 2단계 적으셨는데 네. 2단계 내용 좀 볼게요. 네. LG전자의 브랜드 및 가치 등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의 충고를 수렴하는 등의 피드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 LG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이 부분 사실. 또한 페이스북, LG 스토리가 경쟁사 대비 그 좋아요 수가 저조한 점과 LG전자 블로그 대비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활동량도 떨어지는 점에 주목해서 LG전자 블로그와 페이스북, LG 스토리 둘 간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 보며 페이스북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정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으로 쌓아온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유관 부서와 협업을 진행해서 솔루션을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다. 네네. 실제로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고민한 네. 흔적이 좀 느껴져요. 네, 고민하는 그렇죠. 흔적 굉장히 느껴지고요. 맞아요. 그 사실 아까 전에 제가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1년 차, 5년 차, 10년 차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예. 드렸는데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구직자들이 10년 그러면 꼭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연차가 나와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까 또 네. 그거를 조사하더라고요. 네. 3년 차 선배한테 또 물어보고. 뭐하고, 뭐 알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일단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네. 말씀드린 대로 LG전자가 추구하는 방향, 온라인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구체적인 단어, LG 스토리라든지 심지어 저조한 그 것들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는 이런 개선점을 얘기한 점도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조금 우려해요. 네. 아니 내가 아직 신입사원인데 뭐를 개선하고 그 회사의 어떤 부족한 점을 좀 지적하면 네. 좀 건방져볼 수도 기분 있어요. 나빠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기분 나빠하지 않고 면접 때 압박하겠죠. 네, 면접 때 상당히 압박을 해서 평가를 네. 굉장히 좋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글을 잘 쓴 이유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좀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해줬는데 이런 것도 좀 괜찮아요. 너무 좋죠. 너무 네네. 좋은데 예. 더 그 한 발짝 나가자면 네. LG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블로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네. 사실 삼성전자에 쓸 쓸 수 없잖아요, 이 자소서를. 네, 맞습니다. 네. 네. 다른 회사에는 호환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자소서라 정말 어떤 그 매력도가 넘치는 그렇죠.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전략을 자신의 방향과 같이 유기적으로 좀 잘 이끌어낸 게 탁월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케팅 직군을 지원한 다른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진단을 해볼까요? 네, 마케팅 직군에 지원한 어느 취업준비생이 쓴 글입니다. 그 지원 동기를 적은 내용인데요. 황보미 아나운서가 아주 예쁘게 읽어주세요. 네. 자, 삼박자를 갖춘 열정적인 마케터. 삼성과 마케팅 업무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영역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삼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자부심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학창 시절 마케팅 학회와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3일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셋째,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30여 권 독파하는 동시에 두 번의 공모전 수상을 통하여 실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열정을 발휘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그 삼성에 지원한 분인데 네. 조민정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원 동기를 좀 잘 썼나요? 어떤 거? 되게 좋은 경험 있잖아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30여 권을 읽고 네. 두 번에 또 공모전을 공모전까지 있었으니까 네. 난 진짜 마케팅 관련된 정말 강점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다만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좋아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예. 일치한다는 표현이에요. 첫째 줄에. 네, 일치한다. 뭔가 일치한다는 표현.
일치하지 않는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내가 이미 한다는 것 자체가 부합한다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는 게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사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 네. 재미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신입사원 때. 그러니까 이 분의 자소서는 네. 너무 동화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제가 아까 입사 후 계획 말씀드릴 때 네. 그려져야 되고 보여질 수 있고 좀 이런 가시화될 수 있는 자소서야 되는데 네. 사실 이분이 얘기한 이런 내용은 현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인상적인 내용이군요. 셋째 말씀하신 이런 너무나 좋은 네. 경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자소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조금 아쉬웠고 차라리 이 공모전 수상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풀었었으면 그렇죠. 오히려 매력적이게 와닿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재환 씨가 낭낭하게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농심이 전 부분 1위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농심이 거래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농심의 매출을 경쟁사 대비 전 부분 1위로 랭크시키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첫째, 거래선의 담당자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심 제품이 매장 내에서 경쟁사 대비 좋은 위치를 점유하는 동시에 가격 협상력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신선한 프로모션 기획을 선보이겠습니다. 이러한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고객이 농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서, 마케팅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이는데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이분 같은 자소서가 가장 아쉬워요. 왜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자소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고서 그대로 그렇군요. 네, 보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결하고 잘 돼 있는데 네. 본인의 생각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너무 좋은 표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 협상력. 네. 정말 주옥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거 네. 사실. 게다가 뭐 유대관계, 담당자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겠다라든지 네. 뭐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상적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덤을 좀 파셨던 게 제목을 지금 보시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농심이 전 부문을 다 1위를 만들겠다지. 아마 회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실현될 수 없는 얘기를 포장해서 자기의 얘기인 것처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지금 채용팀에서도 많이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제품을 하나를 정하세요. 네. 농심에서 판매하는 게 뭐 라면도 있지만 네. 그 마시는 물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농심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강조하는 아이템군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아마 외식 쪽은 웰빙 쪽이라든지 핵가족, 1인 가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네. 그런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거를 좀 찾아줘서 하나만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 7가지 이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심이 전 부분 1위가 되겠다. 프로모와 패기는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쵸. 본인의 생각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취업 성공으로 가는 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은 마케팅 직군 알아봤는데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민영 멘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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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